대중은 멍청한가?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중은 절대 멍청하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대중이 멍청한가? 그런 기조로 말하는 거는 대중은 그냥 우매하다. 그래서 우민 정책이 필요하다. 엘리트가 대중을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요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건데 일단은 대중이 멍청한 부분이 있어요. 국소적으로.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국소적인 현상, 일시적인 현상을 보면서 거봐 대중은 멍청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중은 걔 돼지입니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대중은 멍청하지. 정확히는 나 빼고. 나 빼고. 그러네, 정확하시네. 그래서 이 책이 어려워요. 그럼 국소적인 거, 일시적인 걸 인정을 하면서 대중이 멍청하지 않다는 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대중이 멍청하려면은 이게 속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웬만해서 안 속아 넘어가요. 그냥 일부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 넘어간다는 거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쉽게 설득된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 우리가 쉽게 설득되냐? 그냥 여기서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가 설득되는 경우가 하나 나와요. 서로 적이 만나갖고 우리가 둘이 같이 살아남으려면은 협력을 해야 된다 해서 말도 안 되는 관계인데 협력을 해서 둘이 살아남은 케이스를 말한 거예요. 겐델만은 유대계 미군 병사로 1944년에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고 동부 전선 근처 수용소에 갇혔다. 키루슈너는 그 포로 수용소 근처에 있던 집에서 요양 중이던 독일군 부상병이었다. 겐델만은 탈옥병을 추적하는 독일군의 총격을 피하려면 키루슈너의 도움이 필요했고 키루슈너는 조만간 전선에 들이닥칠 미군의 총격을 피하려면 겐델만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과거의 적이었던 두 사람은 미군 전선을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었다. 이 사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설득은 정말 어려워요. 대중이 여러분 선동당하는 게 되게 흔한 예 같고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여기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요청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선동은 뭔가 이렇게 내 목적을 갖고 이 사람을 혹하는 건데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사람을 혹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품을 사게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어요. 저희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대중은 멍청하다라는 전제가 맞으면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구매 전환율이 1% 막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막 20%,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분야를 가나 여러분 구매 전환율은 매우 낮습니다. 어느 분야나. 사람 마음 이렇게 사기가 힘들다는 거지. 일단 선동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설득은 언제 된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심지어 누구도 설득이 된다? 적도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가보면은 여러분 히틀러가 선동의 아이콘, 프로파간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걸 한번 진짜로 사람들 말이 맞는지 우리도 그렇게 방금 말했잖아요. 그걸 학술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히틀러 신화에서 커쇼는 히틀러가 보통 독일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고 한동안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어떻게 얻었는지 추적했다. 커쇼의 진단에 따르면 히틀러가 1933년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립된 이데올로기적 합의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의 그 기조가 우리가 아까 뭐예요?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깔려 있었고 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얘기를 한 거지 절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세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흔한 선거 방법이지만 히틀러는 독일 전역을 횡단하며 많은 민중을 만나려고 했었다. 이게 여러분 선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또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 효과를 배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히틀러는 크고 작은 군중을 상대로 수백 회 연설을 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을까? 한 신중한 연구에 따르면 그런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히틀러의 많은 연설은 나치당의 당선에 미미한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히틀러의 카리스마, 그의 워딩, 그의 이제 참모들, 뭐 게벨스 이런 사람들의 조력, 뭐 이런 게 히틀러를 신격화 시켜갖고 사람들을 혹했다. 이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잘 표현을 했고 시대에 맞게. 권력을 잡은 후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부침에 따라 히틀러의 인기도 달라졌다. 그럼 만약에 선동당했다면 계속 히틀러를 지지해야 되는데 경제력과 군사력이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생기는 히틀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왜 못하는데 하면서 그의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었고
힘들이지 않고 군사적 승리가 계속되자 전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1939년 초 전쟁을 앞두고 독일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재앙이 있은 후에는 히틀러를 향한 지지도는 붕괴되었다. 독일 국민은 더는 히틀러를 영적 지도자로 보지 않았고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944년부터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할 때까지 많은 독일인이 중재를 무서워하지 않고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요컨대 히틀러는 독일 여론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것이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이해관계가. 권력을 얻기 위해 히틀러는 자신의 세계관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 당시 대중에게 팽배하던 여론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때가 맞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과 말을 한 거지. 때가 맞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이 막 뭔가를 설득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어떤 그럴듯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을 구워 삶을까 이런 거보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냥 백그라운드부터 맞추면 이해관계부터 맞추면은 그냥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저랑 고 작가님이 여기까지 사업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좀 빨리 잘 됐던 이유 중에 뭐냐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 책이 데니얼 핑크 책이 생각이 나네요. 협상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냐, 어떤 심정이냐 그걸 아는 것보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협상력이 높습니다. 그게 비슷한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중은 멍청한가, 대중은 쉽게 성동당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뭐 데이터를 많이 한다고 뭔가 될 것 같죠? 생각보다 안 돼요. 저는 그거를 또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점점점 제 의사결정의 뭐 성공률은 올라가겠죠. 뭔가를 해내려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써놓는 건데 효과가 없는데 누가 돈을 써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거를 읽고 뭘 아시면 되냐면은 멍청한 대중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멍청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근데 결론적으로 혹세무민하려는 그런 대중은 멍청한가가 아니라니까요. 대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절대 대중은 만만치가 않고 웬만하면 설득이 안 돼요. 그 옛날 중세 때에도 네. 잘 설득 안 됐어요. 아 여기 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선동돼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맞아. 네, 이해관계가 맞아서 나간 거 십자군 전쟁도. 막말로 약탈을 하러 간 거지 가난해가지고. 그냥 막 계시를 받고 그거 아니야. 성전을 치르자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나오는 내가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약탈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간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위고 메르시의 작가님이 인지심리과학자인데 파리 젤팔대에서 인지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장 리코드 연구소에서 최우등 성적으로 인지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스위스 뇌샤텔 대학교야 유펜도 갔어. 미국 아이비리그 가서도 포닥도 하고 엄청 슈퍼 전문가인데 책이 제가 좀 아쉬운 게 어렵다.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정답이 딱 안 떨어지는 책이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두배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네. 문해를 끝판왕에 읽을 수 있는 책 아닌가.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점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도전의식을 갖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책이니까 관심 갖고 또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